알버말의 필수 지문 정리 봅시다. 첫 번째 볼게요. 일단 1번 지문에 대한 부분은 뭐 하는 거냐면 키워드를 보니까 정비 기본 방침 물어보고 있네요. 정비 기본 계획 물어보고 있네요. 그렇죠? 시작. 정비 기본 계획. 그럼 기본 계획은 일단 누가 만들까요? 원문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은 뭐가 안 보여? 군수가 안 보여. 군 단위에는 많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기본 계획 만들 이유가 없어.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을 몇 년 단위로 수립합니까? 그렇지. 10년 단위로. 너무 중요한 거.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다면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요 단서에 대한 부분이 잘 나와요. 한 2번인가 나왔었으니까. 대도시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해서 반영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원 조문의 내용을 내가 넣어 놓은 거예요. 뭐라고요? 5년마다 검토해서 반영해 줘야 한다. 됐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진단과 관련된 부분인데 좀 조문이 바뀌어서도 약간 좀 수정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방권자이란 말 지우고 뭐라고 해야 돼요? 시장, 군수 등. 됐죠? 시장, 군수 등은 무슨 사업?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은 진단이 필요 없죠.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란 말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뭐하죠? 부터 언제까지? 사업시행계획. 시작.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자, 정비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그래서 재건축모를 진단을 실시해 줘야 한다. 됐습니까? 한 번 더. 재건축 사업은 시장군수 등은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기 까먹지 말고. 여기 한 번 더. 정비계획 수립 시기 도래한 때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언제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에서 뭐가 되죠? 제외할 수 있을까? 대표적인 게 시설물 관련법, 다른 법에서 이미 지정받은 등급이 D등급, 2등급이 나왔다면 또 진단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제가 5번째만 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죠? 다른 법에서 D등급, 2등급이 이미 나왔다면 또 할 필요 없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 정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좀 봅시다. 4번에 대한 지문을 봤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 봐봐요. 정비구역의 무엇은 뭐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이고라고 나와요. 이게 누구죠? 그치, 지정권자야 이게.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는 뭐죠? 내용에서 국장이나 도는 안 나오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특시, 특도, 시군수는 직접 계획을 입안하여 구역을 정하고, 특광은 구청장 등의 신청을 받아서 정비구역 정하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말하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인 거야. 광역시군수는 왜 제외합니까? 광역시장이 하니까. 제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청장 등의 계획을 만들어 지정시청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얘기. 또한 정비구역의 뭐는 지정권자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배웠던 개발법과 일치하죠? 국토개혁법에서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서 다음의 경우라면
허가받지 아니하고도 할 수 있다. 아까 개발법과 비교하라고 한 거. 그쵸? 그럼 뭐가 나오죠? 정비구역에서 시작. 정비구역에서 농림수산물 그쵸?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허가받지 않고 하겠죠? 그 다음 경작을 위한 뭐예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하겠죠? 또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석 채취도 허가받지 않고 하겠죠? 개발법과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정비구역의 존착으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뭐하는 거? 쌓아놓는 거. 적치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리고 경작지를 제외한 관상용 중목의 임시식재라고 한다면 허가받지 않고 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약간 슬래시 하시고 다음 추가된 거. 기존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도 허가받지 않는 걸로 정비법은 추가되죠. 나머지는 빨간색은 개발법과 일치하는 부분인 거고 뭐하죠? 이거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는 정비구역에서만 나오는 허가 제외사항이죠. 내 말 이해되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이 있어서 아까 앞에서 했잖아. 우리 지금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아까 다 한 얘기야. 알았죠, 여러분?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6번 좀 봐볼까요? 6번. 정비법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역을 심의 거쳐서 해제하여야 한다. 요즘 문제거든요. 그러면 해제하여야 한다.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용에서 주의하실 거 봐요. 그럼 일단 해제가 나오면 지정권자는 누가 시행자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대요. 그럼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럼 조합이 있어 없어? 없지. 조합이 없으니까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의 인가까지 몇 년 주고 안 하면 해제해야지? 그렇지. 오, 기억나네. 훌륭해. 금방 얘기했지만 뭐라고요?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까지 몇 년? 5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야. 소유자가 시행한다는 거. 조합이 시행한다면 이럴 수 없죠. 그러면 추진위와 조합이 존재할 거니까 중간에. 그러면 2년, 2년, 3년으로 가야지. 하지만 이거는 소유자가 시행자니까 정비구역에서 사업 시행계획 인가까지 5년 주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자꾸 강조하지만 단어 못 찾으면 작살나요. 단어를 찾아야 돼. 이 문제는 재개발이라는 거와 소유자가 시행자라는 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 얘기들. 그 다음에 7번 좀 봅시다. 7번의 키워드는 뭔가 봤더니 7번의 키워드는 정비 기본 방침이네요. 방침. 전국에 만드는 거. 누가 만들어 그러면? 그렇지. 국토교통부 장관이겠지. 국장은 기본 방침을 정하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10년마다 기본 방침을 정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 방침에 반영해 줘야 된다. 그러면 기본 방침의 내용이 뭐냐고 봤더니 첫 번째 국가 정책 방향. 굉장히 거시적이죠. 그 다음에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이라는 것의 수립 방향. 그 다음 노후불량 주거지 조사 개선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재정 지원 계획이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 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집어넣으면 답이겠지. 그건 기본계획이니까. 이거는 정비 기본 방침 얘기하는 거고. 뭐 나온 적은 아직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밑에 8번에 뭐라고 나와 이제 정비 기본 계획의 내용이 나와요. 정비 기본 계획. 시작. 정비 기본 계획. 위에는 뭐고? 정비 기본 방침이고. 그럼 정비 기본 계획에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 주거지 관리 계획,
녹지 조경, 에너지 공급, 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 그리고 정비 예정구역의 개략적인 범위, 기본계획이니까. 됐죠? 그리고 눈뜨고 뭐하죠? 내용에서 단계별 정비사업의 추진계획, 건폐 용적률 등 건축물의 무슨 계획? 밀도계획. 기억나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대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은 통으로 외울 수 없으니까 우리 좀 어디 만드는 건지 한 번 더. 정비 기본 방침, 정비 기본 계획, 정비 계획이거든. 그렇죠? 그 점을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9번.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일 때는 이방권자에게 정비계획 위반을 뭐 할 수도 있다? 제한할 수도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 평가사 작년 문제. 그죠? 공공재개발, 재건축의 제한. 좀 추가된 지문이 있지만 뭐 틀린 지문은 아니니까 됐고. 그 다음 10번 봅시다. 그럼 내용에서 정비구역을 정해 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구역의 무엇은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구역을 정할 수 있다.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뭐 하죠? 분할할 수도 있고. 2번, 3번이 중요해. 이제 연접한다는 말이 보이면 연통을 넣거라. 통합. 연접해 있지 아니하다면 결합. 됐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가 분통결이라는 부분을 구분해서 봐주면 되겠죠. 분할, 통합, 결합. 어쨌건 정비 사업에만 있는 특이한 게 연접했을 때 통합한다는 단어니까 이 단어는 좀 한 번 정도는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같은 경우에 허가 제한 부분인데요. 전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제한할 수 있다. 뭐 하죠? 제한할 수 있다. 첫 번째 봅시다. 국시도 시군구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지분 쪼개기 방지하는 거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뭐 하죠? 몇 년? 그렇지. 오늘 많이 기억나네. 3년 이내. 기간. 연장 몇 년? 1년. 연장할 수 있고요. 방법의 절차 따라 다음과 같고를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 내용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지분 쪼개기 방지니까 건축물 건축. 그 다음 토지 분할이지. 형질 변경은 지분 쪼개기랑 관련이 없지. 분할. 이해갑니까? 제한 가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른 일반 건축물 대장에 있는 다가구 같은 걸 집합 건축물 대장으로 있는 다세대 같은 걸로 전환시키는 거지. 그리고 집합 건축물 대상의 전유 부분을 뭐다? 분할하는 거지. 이런 거를 제한할 수 있지. 목적이 뭐니까? 지분 쪼개는 걸 방지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 앞부분의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또 많이 나올 때 또 두 개씩 나올 때도 있어요.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가지 내용 보고 개정된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뒷부분에 12, 13은 안 배웠고요. 35의 기출 중에 아까 불러준 문제 하나 있어요. 35의 기출 중에 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거라고 나오죠. 아까 얘기했죠. 정비계획의 이방권자는 주택 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 확대를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의 구분에 따른 국장에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그럴 때 뭐가 되죠?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뭐하죠?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얼마? 100분의 90 이하 정하는 범위.
공공임대주택 등은 뭐다? 전체의 100분의 30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줘라. 정답은 몇 번? 4번에 90, 30.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알면 쉬운데 못 들어보고 시험 나왔으면 당황스러워요. 저런 게 있나? 이러면서. 근데 이 빵꾸미 꾸는 문제가 요즘에요. 거의 10개쯤 나오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빵꾸미 꾸는 문제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은 아주 편해요. 빵꾸 뻥 뚫고 넣어봐. 이거 내는 거야. 우리는 죽고 싶어. 알면 쉽지만 모르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 이게 뭐랑 같은 거야? 내가 마음속으로 숫자 생각하고 내가 뭐라 생각할게. 이거랑 같은 거야.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쉽지 않습니다. 어쨌건 좀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법제 10조의 내용입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시행자 좀 봅시다. 그럼 어디만큼 왔나 볼까요? everybody. 어디만큼 왔나? 시작. 어디만큼 왔나? 그럼 봐봐요.